이번 영상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이란 비감독 학습 중의 하나로 비슷한 패턴을 가진 클러스터, 즉 군집으로 샘플들을 묶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은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검은 점들이 샘플입니다. 이 샘플들을 두 군집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가장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뇌에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쉬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테이블을 보면 샘플 A부터 H까지 총 8개의 샘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샘플은 2개의 변수, 즉 variable, 머신러닝에서는 feature라고 부르는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로는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이러한 레이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K를 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K는 군집의 숫자로 해당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을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예로 K를 2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해야 할 일은 센트로이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센트로이드는 각각 군집에서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데이터만 읽어서는 어떻게 군집으로 나뉘는 게 제일 좋을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디가 중앙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두 점을 센트로이드로 정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샘플 A가 첫 번째 센트로이드, 샘플 B가 두 번째 센트로이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각각의 센트로이드들이 군집의 중앙에 있다는 가정으로 클러스터링을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센트로이드에 가까운 점들을 묶어야 하니 거리를 알아야겠죠? 먼저 센트로이드 1을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로이드 1로부터 점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거리를 구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예를 들어서 센트로이드 1로부터 샘플 C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좌표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공식으로는 x2-x1을 제곱한 값과 y2-y1을 제곱한 공식으로 계산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값을 다 계산해서 왼쪽과 같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센트로이드 2부터 각각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표로 나타내면 왼쪽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토대로 각각 샘플이 어떤 센트로이드와 더 가까운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A의 경우 센트로이드 1까지의 거리는 0이고 센트로이드 2까지의 거리는 10입니다. 즉 센트로이드 1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샘플 C의 경우 센트로이드 1까지의 경우는 8인 반면 센트로이드 2까지의 거리는 2로 센트로이드 2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트로이드 1과 가까운 샘플들은 A, D, E, F, G가 있는데 이들이 클러스터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트로이드 2와 가까웠던 샘플 B, C, H는 클러스터 2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랜덤 포인트를 센트로이드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 클러스터가 최선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과정을 이제부터 반복할 것인데, 그래도 이번엔 임의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다시 센트로이드를 잡아주는 과정에서는 각각 클러스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센트로이드를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계산은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들의 평균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트로이드 1에 베리어블 1을 다시 설정한다고 했을 때 클러스터 1에 속하는 샘플들의 베리어블 1 값들의 평균값을 센트로이드 1의 베리어블 1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센트로이드 1의 베리어블 2 값도 구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센트로이드 2의 베리어블 1 값과 베리어블 2 값 또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2에 속하는 샘플들의 베리어블 1과 베리어블 2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낸 센트로이드의 새로운 값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센트로이드들을 그림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센트로이드가 다시 설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센트로이드로부터 샘플들 간의 거리인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다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그 새로운 클러스터로 다시 센트로이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먼저 센트로이드를 설정하고 센트로이드와 샘플 사이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센트로이드를 설정하는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클러스터의 변화가 없어지면 이 과정을 스탑하면 됩니다. 이는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진행해서 찾은 클러스터링이 과연 처음 시작을 다르게 하면 바뀔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이 알고리즘이 그리디 알고리즘인지 그래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거리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전의 예제는 변수가 2개여서 차원이 2개로 눈으로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계산이 아주 쉬웠지만 변수가 여러 개의 경우엔 차원이 다차원인데 어떻게 K-민즈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합한 K의 개수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